독일 하면 최고의 의료기술과 더불어 치과기술 가진 거 알지? 그래서 후진국인 한국에서 예전에는 간호사도 보냈다더라고. 아니, 그건 몇십 년 전 이야기잖아. 지금 한국의 위상은 상상 초월이야. 그래봤자지. 독일의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너는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서양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가 바로 치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치료받은 치아 때문에 독일의 대학병원에서 스타가 되었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뮌헨에 살고 있는 세미 슈나이저예요. 이번에 한국 여행 중 있었던 일 때문에 독일 대학병원에서 주목을 받았던 재밌던 일화가 있었어요. 바로 치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들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걸 떠올린다면 인상부터 쓸 거라고 믿어요. 치과 특유의 냄새도 싫고 치지직거리는 소리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결국 온다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았지만 그게 독일 병원에서 화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에서 치료받은 치아를 구경하려고 병원 내 모든 의사들이 왔을 정도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깐요. 사실 치아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할 때도 조금씩 통증이 있었다. 사라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별다르게 이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통증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고 또 괜찮은 날들이 며칠씩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출국 전 치과 검진을 받고 가는 게 나을까 생각했지만 한 달 여행 동안 별다르게 큰 이상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행히 한국 여행을 시작하면서 크게 이상을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처럼 통증이 심했다면 빠르게 후회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생각했던 일은 생기고 말았어요. 왜 슬픈 예감은 항상 빗나가지 않는지. 아주 작은 혹시나 했던 생각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땐 이미 걷잡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통증은 독일에서 견딜만 했던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관광을 하고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순간에도 욱신거림이 느껴졌어요. 그전까지는 찬 음식 같은 자극이 가해지는 음식을 먹을 때만 이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피해서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고 있을 무렵부터 음식과 전혀 상관없이 치아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욱신거림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한국 여행을 지속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보름의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년 중 휴가는 큰 계획으로 잡은 일인데 고작 치아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있는 치과에 가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비쌀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괜찮았어요. 독일 내에서도 치과 진료 비용이 싼 편은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멈췄으면 하는 소망이 가장 컸습니다. 빠르게 이 아픔이 사라지고 남은 한국 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 치과에 첫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에 영어 대화가 가능한 치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 중 누구라도 영어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신기한 마음에 그중 한 곳에 들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고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충치가 깊숙한 곳까지 번졌다는 점이었어요. 진행 단계를 보면 2단계를 지나 3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발치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안쪽까지 치아가 썩었다는 신호라는 걸 알려줬어요. 통증이 느껴지는데 치과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신경치료도 아프게 하지만 결국 치아를 뽑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나쳤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도 관리는 더 수월했고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그나마 발치가 아닌 충치를 걷어내고 충전재로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어떤 충전재를 사용하는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과정 중 혹시라도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마취를 통해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과의 소리와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도 들었어요. 충치 치료를 하는데 전신 마취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라 잠깐 잠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얕은 잠을 자는 수준이라고요. 의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말도 알아듣고 시키는 동작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 더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통증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무섭다고 생각하고 가기 싫었는데 또 가다 보니 두려움보다 통증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아무렇지 않게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가면 가는 건데 왜 이걸 못해서 한국에 여행 와서까지 이 고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신경치료도 잘 끝나서 음식을 씹거나 찬 음식을 먹어도 이상이 없었고 마무리된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깔끔하게 다른 치아와 이질감 없이 완성된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남은 한국 일정 여행도 잘 끝냈어요. 한국 여행은 다 좋았는데 제 기억 속 특히 치과 기억이 유독 떠오르는 건 아팠던 그 순간과 한국 치과에서 영어로 소통하며 진료를 받았던 경험으로 독일 내 대학병원에서 스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와 또다시 저는 치통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한국에서 치료받았던 치아가 있던 반대 방향이었어요. 독일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전에 없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전과 다른 점이라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단 음식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 더욱 그랬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 치과 의사 선생님이 통증이 느껴지는데 미룬다면 발치로 이어진다는 아찔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가다듬고 독일 내 치과에 갔어요. 아픈 부위를 알려주고 치과 선생님이 검진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아서 신경성일 수 있으니 일단 진통제를 먹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더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는 소견을 내비치셨죠. 진통제를 먹고 나아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좀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약효가 드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는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상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으니 신경성이라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며 지나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치과 선생님 말이 생각나면서 더 크게 병을 키우기 전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학병원 치과를 예약하고 가게 되었답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진받았던 이야기를 전하며 입을 아하고 벌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치아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았던 치아를 가르치며 담당 교수가 물었어요. 어디서 한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곳은 제가 아픈 부위도 아니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아팠었다는 사실도 잊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치아를 가리키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단 음식을 즐겨 먹지 않아도 치아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유독 충치가 잘 생기는 치아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진료받은 치아 외에도 치료한 치아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치료받은 치아만 콕 찍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았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별다르게 아팠던 이야기나 여행가서 받게 되었다는 부수적인 이야기는 불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치과 진료를 보던 담당 교수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잠깐 제자들을 불러 보여줘도 되겠냐고 저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죠. 다른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치과 진료를 보던 담당 교수는 이렇게 완벽한 처치는 보기 힘들어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독일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러라고 허락했죠. 제가 알았다는 말을 하자마자 독일 대학병원 치과 진료를 보던 담당 교수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빨리 인턴들을 불러오라는 말을 전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아주 좋은 샘플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죠. 맞아요. 그 샘플은 바로 제 입안에 있는 치아였어요. 10분이 흘렀을까? 누워있는 제 주변에 10명 정도 되는 의사들이 쭉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세 명 오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곤 제 치아를 가르치며 저를 담당했던 대학 교수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충치를 치료한 아주 우수한 사례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이렇게 치료를 해야 완벽한 거라며 신경치료나 마무리한 것, 그리고 주변의 제 치아와 어울리는 색상 등 소재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턴으로 보이는 의사들이 하나둘씩 제 입 안쪽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죠. 저는 졸지에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으면서도 그걸 보겠다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독일 내 대학병원의 치과 의사들이 못 믿었기도 했어요. 이러면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아프다고 진료를 보기 위해 왔는데 제 진료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닌 한국에서 진료받은 치아를 보고 견학을 하듯 논의하기 시작하니 솔직히 어이없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여준다면 독일 내 치과 진료 시스템도 조금 향상되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좋은 실력을 보고 좋다는 걸 알아낼 정도면 독일 대학병원 치과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 대학병원 치과에서 저는 아주 인기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어요. 인턴들이 돌아가고 담당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후 저는 엑스레이를 찍는 등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다른 교수들이 와서 한국에서 진료받은 치아를 구경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병원 내에 있다는 인턴들 소리에 치과 진료를 보던 다른 교수님들도 오셔서 구경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진료를 보면서도 다른 치과 교수님들이 오면 입을 앞 벌리고 보여주는 웃지 못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치아야 어때 상당히 잘 되었지 하고 말이에요. 웃기게도 그래서 제 대학병원 진료비가 할인되었을 정도니까요. 30%나 할인되었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말은 정말 좋은 샘플을 아낌없이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담겼다는 소리로 얼마나 제 치아가 병원 내에서 조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왜 또다시 통증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네요. 뒤늦게 사랑니가 나기 시작해서였어요. 사랑니가 겉으로 나왔다면 눈에 띄니까 알 수 있었는데 턱 안쪽에서 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른 치아는 이상 없으니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고요.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 사랑니의 존재를 알 수 있었죠. 다른 치아를 밀면서 나는 바람에 통증을 느꼈던 거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온전히 사라지지 못했던 거예요. 염증이나 다른 원인이 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다시 병원 예약을 하고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을 하는 도중에도 나중에 들은 말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를 하겠다고 자처했다고 해요. 매복된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 한국에서 치료받았던 치아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의 수술 보조를 자처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할 때 보조는 인턴이나 간호사가 하는데 제 수술에는 의사들이 했다는 웃지 못할 장면들도 연출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니 진짜다 가짜다 말할 순 없죠. 다만 설마 하는 생각과 다르게 대학병원 내치과 의사들이 제 한국에서 진료받은 치아를 보고 보였던 관심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봄에 한국에 갔었는데 겨울도 참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으로 가면 치아 검진을 제대로 받아볼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진료받은 것 위에 2개가 더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한국식으로 다시 재정비를 받으려고요. 처음 한국 여행 갔을 때 한국 치과에 갔던 기억은 왜 여행 와서 이 고생을 하지였거든요. 그런데 독일 병원에서 한국에서 치료한 치아가 주목받으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한국 여행을 갈 땐 무조건 치과 검진도 같이 받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독일의 대학병원에서 화제가 되어 웃음을 자아낼 정도로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요. 이 독일 여성은 독일 치과 의사들의 반응 때문에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수준 높은 치료를 받았는지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치과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 치과 의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난 손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손기술이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어 한국의 뛰어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인천공항의 어느 식당. 2 손에 수갑을 찬 채 갈비를 씹고 있던 외국인이 난데없이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경찰들은 목을 조르면서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경찰 공무를 집행하는 마가레트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한번 괴한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느 용감한 한국 출신의 경찰분에게 구조되면서 그때부터 비록 여성이긴 해도 경찰이 되고야 말겠다는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경찰이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공부도 잘해야 했고 먹는 것도 열심히 먹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죽을 똥을 싸던 끝에 경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어느덧 경찰 일을 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어 장기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었던 저는 가야 하는 해외를 물색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출신의 경찰분에게 도움을 받은 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찰 동료들은 이번 휴가를 빌려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고 그로써 단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캐서린이라는 여자 동료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후진국에 갈 바에는 그냥 집에 누워있겠다고 얘기하는 캐서린의 말에 저희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얼떨떨한 채로 조금 서 있다가 치안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뛰어나다고 강조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한류를 어째서 모르냐며 인프라까지 훌륭한 선진국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캐서린은 최근에 어느 가정집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웬 한국인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시작했다며 뜬금없이 중지손가락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했다며 한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라고 완전히 대못을 박더군요. 그렇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수갑을 갖고 다니는 경찰이 아닙니까? 저희는 캐서린의 2 손에 수갑을 채우고 함께 네덜란드 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답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은 굴러가지 않는다는 교훈을 저희는 경찰 동료로서 캐서린에게 남겨주고 싶었고 세계 최강의 선진국인 한국이 말도 안 되는 그녀의 주장 때문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상황에 가만히 있는다면 솔직히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캐서린에게 진정.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것만이 저희에게 주어진 중점적인 과제라는 느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희는 모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야 말았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의 백화점과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이 공항 내부에 무지하게 즐비해 있던 것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캐서린에게 한국의 뛰어난 점을 이제라도 인정한다면 수갑은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다고 했고 캐서린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반항하겠다는 듯이 무표정으로 일관했기에 저희는 캐서린이 실은 네덜란드인이 아니라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니는 한국인은 현지의 한국인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외국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뒤범벅되어 있었고 사실상 이렇게까지 훌륭한 환경을 마주하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정말 기이한 일이었죠. 테러범이거나 간첩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이 무조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약간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실은 여기까지 오는 내내 저희가 제공받았던 기내 서비스가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승무원들은 불친절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기내식을 요청할 때도 왜 만들기 힘든 음식을 주문했냐면서 뒤에서 궁시렁대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들은 그러한 불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얘기해 주어 너무나 기뻤는데요. 또한 비행기 내부에 있는 안전장치와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한국인의 유창한 영어는 너무나도 훌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마주한 희한한 광경은 식당과 백화점 말고도 또 있었는데요. 바로 어디에도 경호원이 안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물건이 많고 휘황찬란한 광경이 늘어서 있으면 당연하게도 부자들이 우글거릴 텐데 경호원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정도의 풍경을 가지고 있으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시야를 빽빽히 메우고 있는 것이 태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식당 가격은 놀랄 만큼 획기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한 가운데 혼자 우뚝 서 있는 식당의 가격은 굳이 보지 않아도 분명히 비싸겠다는 심상을 저희의 안에 심었는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는 지우개 역할을 한국의 식당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캐서린에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기에 저희는 다짜고짜 한국 식당에 들어갔고 군침이 도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혀에서 살살 녹는 한식의 맛에 저희는 모두 너무나도 맛있다고 극찬했고 조금 비닐에 싸서 네덜란드의 다른 동료들도 맛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와중에 캐서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갈비를 뜯고 있던 캐서린은 점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맛있는 한식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캐서린의 목을 움켜쥐었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안색을 보니 저희는 예기치 못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나 좀 듣자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사실 충치가 있었다고 실토했고 그래서 쉬고 싶었는데 자꾸만 한국으로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후진국이라면서 한국을 비아냥거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며 수갑을 얼른 풀어주었고 식사를 대충 마친 뒤 주변에 치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답니다. 그곳을 찾으면서도 저희는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급한 치료가 아니면 한번 예약하기 위해선 한두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 네덜란드의 치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진통제만 처방받더라도 예약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있는 한국 남성에게 치과를 물어보았고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보고 문득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 남성을 보며 직업병 때문인지 이상하다고 여겨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겠다는 태도는 영 이상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를 두고 사기를 치려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경찰이라는 걸 알면 정말로 까무러치겠다는 기쁨으로 도배되어 수상한 한국인을 따라갔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속에서 한국에 있는 암행어사라는 재밌는 역할놀이를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재미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쩐지 치과로 향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낌새에 도취되어 있는 캐서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저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짜로 치과가 공항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치과가 아닌 범죄소굴로 안내해줄 것 같았던 한국인 남성이 실제로 치과에 저희를 운반시켜주니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당최 알 수가 없었고 한국인은 그제야 유창한 영어로 그럼 편하게 한국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고맙다며 굽신굽신 인사를 했고 치과 안으로 들어가는 캐서린을 보면서 대체 뭐하는 나라길래 이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를 공항에 구축해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핀란드의 공항을 오버랩하며 한국의 인천공항이 엄청나게 부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캐서린이 진통제를 얼른 처방받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밖을 염탐하였습니다. 공항 밖의 풍경에서 제일 신기했던 점은 지인들을 데리러 오는 한국인 가족이나 친구들의 외제차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외제차를 보는 경우는 없지 않았으나 거의 드물었고 특별한 경사가 아니면 렌트하지 않아 무조건 볼 수 없는 것이 태반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외제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면 누구나 부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개념인지 현실을 의심해야 했고 캐서린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면 감히 어떻게 말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바라보게 된 한국의 주차장에서 저희는 다시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전부 외제차가 분명해 보여서였습니다. 저희는 통유리에 반사된 인천공항의 값비싼 전자기기를 확인하며 어째서 네덜란드에서는 이처럼 훌륭한 인프라와 경제력이 없는지 한참을 숨을 내쉬었고 그러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캐서린 때문에 저희는 치과로 걸음을 재촉했는데 그 안에 캐서린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대체 무엇을 기다리냐고 했는데 캐서린은 이제 곧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네덜란드의 치과에서는 보통 통증을 진통제로 근근히 버티다가 간신히 몇 달 뒤에나 수술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치과 시스템에 의해 캐서린이 정말로 수술을 받기 직전인지 알아보았고 실제로 수술을 받게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빠른 한국의 치과에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수술 비용도 굉장히 값쌌습니다. 문득 저희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의아해했기에 이제 그만 캐서린에게 네덜란드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이제 막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곳 같은 선진국은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다면서 절대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캐서린은 한국의 부름을 받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는 캐서린의 얼굴은 해맑았습니다. 저희는 캐서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이런 국가에서라면 마음 편히 식사하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을 위해 한국으로 무조건 이민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시간은 밤이었고 저희는 서울로 이동하여 한강을 보며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캐서린은 2시간 동안 금식하라는 의사의 조언 때문에 저희가 먹고 있는 치킨과 맥주를 가만히 훔쳐보기만 했고 저희는 그렇게 맛있지 않다면서 캐서린을 달래주었지만 솔직히 입안에서 녹는 치킨과 보글거리는 맥주의 거품의 기쁨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서 맛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을 팔아먹는 지름길로 향하는 느낌이 물씬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놀라게 되었던 장소는 한국의 가로등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었는데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가로등이 있는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발달된 도심이 아니면 거의 없었기에 이렇게 늦은 시각임에도 외곽 지역에서 주위를 밝히는 가로등을 보면 네덜란드인으로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야경에 뒤덮여 있는 경복궁의 자태를 끝끝내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이 떡하니 우뚝 서 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문화재가 몇몇 있지만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의 관리조차 쉽지 않아 구경하러 가는 것부터가 어렵고 내부의 분위기는 더러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어째선지 누구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도심 지역 한복판에서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진정 선진국에 방문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이 경복궁으로 향했는데요. 그 안에는 안전장치와 소화시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전혀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있으면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역시 세세하게 적혀 있었기에 한국은 보이는 것에만 충실할 뿐 아니라 속으로도 알찬 선진국이라는 생각에 네덜란드인으로서 저희는 감동을 받아야 했고 경찰로서 저희는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캐서린에게 이것 좀 메모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손에 들어있는 한식을 먹는데 집중해야 했고 캐서린은 전혀 먹을 것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캐서린은 너무나 볼 게 많은 한국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출난 서비스를 전혀 몰랐다면 네덜란드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갑자기 한국을 알게 되었으니 네덜란드를 개선시키든가 아예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든가 라는 이지선다의 불편한 선택지를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빠른 시일 내로 네덜란드를 떠나 한국에 이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도착한 숙소에서 저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 저희는 캐서린이 아직도 밥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고, 벌써 2시간이 지났지만 너무나 늦은 시각이라 모든 식당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자신이 발견했다면서 저희에게 다가왔는데, 너무나 당황한 저희는 캐서린의 어깨를 부여잡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음식 배달이 말이 되냐고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늦은 시각이 아니라 대낮이라고 해도 음식 배달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거의 맛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차라리 안 시키는 게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더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미 음식을 주문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음식에 도착했습니다. 캐서린은 한국의 떡볶이라는 음식을 씹으면서 기분 좋은 표정을 보여주었고, 전례 없는 해맑은 표정에 너도 나도 황당해하며 떡볶이를 바라보다 한 움큼 집어먹은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서 처음 먹어본다며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콜라를 마셨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 당시부터 한국에서 살았다면 정말 기분 좋고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너무나도 살기 편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의 모습에 저는 어머니와 포옹할 때 생기는 안락함을 느꼈고, 한국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만을 꿈꾸며 하루하루 범죄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면 어디부터 가면 좋을지 댓글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한국의 건물 속 방금까지만 해도 꼭 쥐고 있던 짐이 사라졌다고 횡설수설하는 외국인. 잠시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에게 다가오자 하품하는 귀찮은 태도를 인식하는 외국인들. 머지않아 자신들의 짐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는 뒷모습을 외국인들은 바라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경찰의 태도를 인식하고 다짜고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외국인들은 다가가는데요. 이윽고 한국인의 입에서는 끔찍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외국인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요. 도대체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의 창작 글쓰기 동아리 회장이 부룬디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에 창의적인 글쓰기에 관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적인 문학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는데, 더욱더 독창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찾고 있던 찰나에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다양한 문화와 문학적인 수준은 저희에게 흥미롭고 뜻깊은 경험을 안겨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국가이니만큼 살기가 좋고 행복한 문화가 넘쳐 흐를 것이 자명했죠. 저희는 한국이 가진 문학적인 힘을 톡톡히 알 수 있었고, 한국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방향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열리는 유명한 작가들의 워크숍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접할 수 있었는데요. 낡고 허름한 캐나다에서 20여 년 살았던 저희에게 새로운 문물을 전수해주겠다는 한국인의 제안은 정말로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답니다. 캐나다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는데, 한국은 언제나 행복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머지않아 비행기표를 예약했고, 이 기회를 잘 사용하면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하고 창작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저희는 한국으로 향하는 캐나다의 공항에서 허둥지둥 됐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자리가 거의 없어서 주차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비행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저희는 남은 자리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고,
주차를 시키자마자 곧바로 뛰었습니다. 저희가 뜀박질하는 모습을 보고 캐나다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자신의 금품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겠거니 생각하고 저희들처럼 뛰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뛰어야 했는데 비행기 시간을 놓치면 안 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비행기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손발이 너무 떨려서 그 자리에 앉아 울어야 했답니다. 제 동료들은 그래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들어왔으니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감싸주더군요. 문득 저는 중국에서 당했던 성희롱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중국의 시민의식은 캐나다가 60년대쯤에 가지고 있던 수준처럼 여자만 보면 끊임없이 성적인 농담을 해대는 것이었고 지하철을 탈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여자인 저를 째려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치마는 입을 수 없었고 항상 청바지만을 선호했고 웬만해선 중국인들이 북적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인들은 수치스러움이라는 감정이 없는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았기에 언제나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혼란을 틈타 제 몸을 더듬거리는 중국인도 적지 않았던 것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삼국지 때문에 어떻게든 외국인만 보면 사기를 치려고 수작을 부리곤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 식당에 가더라도 외국인에게 3배 이상 부풀린 가격을 제시하는 아주머니가 비일비재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맛이 있느냐고 하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짜장면만 먹었는데도 3만 원이 넘는 돈을 청구받게 되면서 정말로 중국의 시민의식에 혀를 내둘러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가지 씌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중국인 아줌마는 정당한 금액을 부담시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 몰라서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를 간간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문득 어떤 중국 아저씨가 다가와 자신이 대신 번역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즉시 그곳을 뛰쳐나왔고 이제 중국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끔찍한 감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행기 안에서 불안에 떨면서 중국에서 느낀 감정을 떠올려야 했던 것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중국인들의 겉모습과 내적인 부분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게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동료 중 하나는 중국의 일화를 비행기 속에서 듣고 나서 자신이 알기로는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중국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정말로 이렇게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저는 일단 가보자고 얘기했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은 절대 후진국이 아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저희는 참았던 볼일이 급하다는 동료 때문에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다녀온 동료가 자신의 캐리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여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 보관하고 있던 캐리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당연하게도 저희는 인천공항의 경찰에게 지금의 사건을 설명했고 한국인 경찰들은 자신의 일처럼 우리를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또다시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했을 때 귀찮다는 식으로 하품하는 경찰과 만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제 접수를 받았던 중국인 경찰은 제가 안 보이는 즉시 접수받은 종이를 찢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차라리 중국 경찰서에 가지 말고 제 스스로 찾게 되었던 것이었죠. 확실히 한국인 경찰들은 중국과 다르게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캐리어를 찾아주는 한국의 경찰 덕에 저희는 끝끝내 캐리어를 훔쳐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CCTV로 포착했습니다.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여 경로를 뒤적이다 보니 인상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저희는 경찰이 붙잡고 있는 한국인에게 다짜고짜 왜 우리 캐리어를 훔쳐갔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한국인의 입에서는 이상한 말만 나오고 있었기에 동료들은 얼떨떨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중국어가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중국이라면 이제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싫었기에
제 동료들이 얘기하는 동안 저는 구석에서 휴대폰만 두드리며 가만히 이 상황이 제발 종료되기만을 염원해야 했습니다. 결국에 중국인은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저는 캐리어를 잃어버린 동료가 드디어 한바구음을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느끼며 한국인이 캐리어를 훔쳐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가야 하는 목적지를 상기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국 작가들과의 워크숍을 위해 움직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려던 찰나에 저희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일단 눈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또다시 중국의 식당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힐끔 보면서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중국의 식당과 달리 한국의 식당 아주머니는 친절한 얼굴로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메뉴판 역시 영어로 적혀 있었기에 저희는 당연히 편리하게 해석하면서 모든 메뉴를 바라보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채 가뿐하게 메뉴를 골랐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중국인과 달리 저희의 기분을 헤아려주면서 메뉴판을 고르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었고 저희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태도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맛보게 된 음식인 비빔밥은 알쏭달쏭한 소스와 함께 저희의 미각을 한껏 자극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맛있는 맛에 도대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한참 동안 의문에 잠겨야 했죠. 그러면서 맛본 한국의 김치라는 음식은 이미 캐나다에서 유명한 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나 새콤하고 맛있는 김치는 전례에 맛보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저희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유추해 보려 했습니다. 예전에 백화점에서 이러한 김치를 시식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맵기만 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캐나다 사람들이 잘못 만든 것이었고 김치의 진가는 이렇게 밥과 먹으니 더욱더 살아나는 것이기도 하여 지금에서야 저희는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배불리 밥을 먹고 한국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포구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인 작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특출한 영감을 지니고 있었고 저희는 끼어들 수조차 없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범람에 가만히 침식되어야 했답니다. 한국인들은 효과적인 문학적 상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고 어쩌면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옥이라는 건축물 덕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질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워크숍의 벽면에 처음 보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의 양식 이름이 바로 한옥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옥은 겉으로만 보아도 매우 호화스럽고 뛰어난 건축물이 분명했고 중국에서도 저러한 것을 보았지만 완전히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짝퉁이 중국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답니다. 중국이야말로 한국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국가가 분명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그렇게 많이 체류한다는 사실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박선아 작가분은 워크숍에서 저희에게 캐나다에서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았느냐고 친절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너무나 유창한 영어에 박선아 씨의 국적을 물어보니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오래 거주했기에 영어가 유창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선아 씨는 자신 말고도 한국인 대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고 있어 대부분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덕에 저희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한국의 길거리에 나왔는데 어째서인지 모든 한국의 길거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치안이 당연히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캐나다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 범죄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주변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파트는 모두 깔끔하고 튼튼해 보였기에 저희는 페인트도 제대로 칠해놓지 않는 캐나다의 아파트를 떠올리며 어째서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이 대부분 낡고 부식되어 있는지 의아해해야 했답니다. 길거리는 모두 깨끗했고 하루 종일 청소되고 있는 것처럼 삐까번쩍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나 환경이 좋고 쓰레기가 없으니 문학적으로도 영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생각할 수 있었죠. 저희는 한국의 밤 공기를 느끼면서 이곳이 진정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빨리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시금 배가 고파져 머지않아 한식당을 방문했고, 쌀밥이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수많은 반찬들과 입을 풍요롭게 해주는 된장국까지 먹으니 너무나도 호화스러운 느낌의 부담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밥을 2공기씩 먹고 미역국과 추가적인 반찬까지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술 한 바가지를 공짜로 주더군요. 저희는 당연하게도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비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서비스라고 말해주었기에 저희는 잠깐 의심하다 한국의 멋있는 인프라를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실제로 식당에서는 중국과 달리 저희에게 그 어떤 요금도 청구하지 않았고 저희는 놀라운 한국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박하게 된 한국의 호텔에서 저희는 온돌이라는 신박한 난방 방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째서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목이 건조해질 일이 없는 난방 덕분에 어째서 캐나다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지 한 차례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답게 거리 곳곳에 음료수 자판기는 물론이고 고가의 ATM 기기가 24시간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지니고 배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폰 충전 부스를 보면서 저희는 사람을 사랑하는 한국 정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원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센터를 보면서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부상을 당하더라도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는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10분도 안 되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희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대략 20만 원 이상은 깨져야 하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밥을 먹는 비용 정도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 즈음부터 저희는 한국을 향한 끝없는 존경의 눈빛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해준 계기는 공원에서 자신의 가방이나 휴대폰이 도난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벤치에 놔두고 화장실로 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어째서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어떤 한국인 여성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가방이 제자리를 사수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관광하기 위해 탑승하게 된 기차 안에서 저희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는 물론이고 노트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상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차 덕분에 매우 편안한 여행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한 기차의 속력이 너무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이 거의 없어 노트북을 향한 집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차가 가진 배려심에 저희는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한 사랑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캐나다의 기차를 떠올리며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심해서 무엇에 집중할 수 없고 이동하는 건 역시 불편하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시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변을 지나다니는 한국 남자를 계속해서 쳐다봐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류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시간이 된다면 하루빨리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이곳에서 정착하는 날이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캐나다로 돌아온 2주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생각에 잠겨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